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 강영천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는 스쿠버 다이빙보다 술쿠버 다이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1984년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되고 그 해에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토요일날 다이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이렇게 바닷가를 가는데, 보통 가기 전날 그 전체 멤버들이 모입니다. 핑계는 다이빙 계획 혹은 준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보면 반드시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다 보면 오래 갑니다. 아침 6시에 모여서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3시, 4시까지 술을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시에 또 사람들이 모여서 술 안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또 컨디션 좋은 사람은 가면서 새벽에 술 마십니다. 다이빙 들어가기 전에 한잔하고, 그때는 무슨 해장 다이빙이라고. 마치고 나면 또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게 무슨 스쿠버 다이빙이냐, 술쿠버 다이빙이다 라고 사람들을 놀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슬프게도 그 당시에 너무 사람을 걱정스럽게 만들던 어떤 술쿠버 다이버는 역시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 술과 담배가 다이빙의 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어떤 술, 담배의 중독성, 이런 것 때문에 못 끊고 계시는 분이 더 많죠. 그래서 한번 꼭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담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그 동영상 제작해서 올려놓은 게 지금 유튜브에 있을 거고요. 제가 술을 끊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술 이야기도 잠깐 하게 되고, 그 술 드시는 분들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게 구분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한국 문헌에서는 사실은 몇 번 찾아봤는데 아직 못 찾았는데, 분명히 무슨 정신과나 이런 데 가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서양 애들 책이나 잡지 이런 데 보니까 대단히 재밌게 분류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죠. 알코올 중독, 알코홀리즘, 중독자, 알코올릭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리고 나서, 우리가 술을 끊을 때 혹은 좀 적당하게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일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알코올 중독의 어떤 징후, 사인, 이 정도까지만 아마 말씀드리고, 다른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술이 끊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술은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술 만드는 방법들이 양조, 즉 발효를 하는 술이 있을 거고요. 그 발효를 시킨 놈을 정류를 해가지고, 이제 와인을 발효해서 꼬냑을 정류를 해서 만들죠. 그렇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술의 알코올 농도가 엄청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이것들 적당하게 이제 섞어서 나오는 혼합주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양조인지 정류인지 혼합인지
저희들 몸에 주는, 저희들이 영혼에 주는 효과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을 죄송합니다. 너무 술 다 먹으니까요. 이제 사람들을 이제 술에 비유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바람직하고 제일 많은 것이 이 소셜 드링크. 우리말로 이거를 어떤 특별한 그 용어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인 술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헷갈린 게 일주에 16잔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도대체 맥주잔에 양주를 따르는 건 한 잔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의는 예를 들어서 와인 같으면 와인잔에 뭐 7잔, 소주면 소주잔에 7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소주는 한 병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6잔 반 뭐 이렇게 나오죠. 7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음주, 이거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다음 그 슬라이드에 보면 정상 음주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사실은 제일 바람직하고, 또 거의 대부분 분들이 특히 스쿠버 다이빙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술이 좀 먹기 시작하면서 problem drink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제아가 아니고 문제 술꾼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내 몸에 어떤 문제나 내 주위의 사회생활, 직장생활에도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할 수 있는 레벨을 problem drinker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직은 알코홀릭스, 알코올 중독자 수준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전혀 사회적인, 가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high functioning, 저는 이걸 멀쩡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high functioning alcoholics. 이거는 이제 드디어 알코올 중독 레벨이 들어갔습니다. 알코올이 중독은 되어 있지만 술을 안 먹으면 깝깝해지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더 계속 진도를 나가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이 알코올 중독, 즉 알코올에 사람이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재밌는 용어들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정상 음주,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음주자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보입니다. 과도 음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거를 넘어가면 너는 이제 술 많이 마시기 시작한다. excessive drink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자는 본인이 마시는 술에 해당되는 잔에 일주일에 8잔입니다. 그래서 평균 했을 때 한 잔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에 포도주 1잔 정도 마시는, 소주 7잔 정도 마시는, 그것을 넘어가는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야, 너 술 너무 많이 먹는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최효숙 트레이너는 마시기 시작하면 소주 1잔 혹은 맥주 1병을 일주일 내내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필리핀에 한번 가면 산무겔 비어를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 문헌에 보면 여성과 남성을 비교했을 때 남성이 거의 2배 정도의 술을 먹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쭉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자보다 남자가 간이 더
크고 뭐 그런가요? 아니면 몸집이 커서 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정도가 더 많은 건지.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일주일에 8잔 이상, 남자가 일주일에 15잔 이상을 뭔가를 술을 마신다면 너는 좀 많이 먹는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과도에 비해서는 중등도 음주로 가는 마드리트 드링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NIAAA,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알코올 어뷰스는 술을 너무 많이 먹는 뜻이 될 거고요. 알코올리즘은 드디어 알코올 중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돌봐주기 위한 어떤 기준을 만들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하는 이것이 이 기관입니다. 남자가 하루에 넉 잔, 일주일에 16잔입니다. 즉 하루 넉 잔까지는 봐주는데 매일 2잔씩 일주일 내내 마시면, 그거보다 더 많이 마시면 요거는 너 좀 마시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자는 그거에 비해서 한 반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뭐 저 같은 그 놈은 사실 소주 한 잔이면 거의 잡니다. 그러나 또 소주 한 병을 먹고 뭐 운전해서 죽지 않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마시는 어떤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음주하는 분들을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음주 혹은 소셜 드링크가 제일 바람직합니다. 근데 어차피 술은 마시면 계속 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까지인 분들이 계세요. 저는 아무리 먹어도 제 평생 한 자리에서 제일 많이 마셔본 기억은,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강요에 의해서 생맥주 1000cc짜리를 먹어본 게 제일 많이 먹은 겁니다. 그러나 그 같은 자리에서 우리 선배님 같은 분은 소주 2병에 생맥주 1000cc짜리 2개를 먹고 다시 3차를 양주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시해 놓은 수치들은 그냥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술을 먹다가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코올 중독인가? 내가 알코올 중독인가를 경고하는 사인이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약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한번 보고요. 내가 이 중에 몇 개에 해당되는가를 한번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술을 일단 마시면 중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떠세요? 우리 그 제주도의 방위 트레이너님은 요게는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술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술을 먹고 오늘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깹니다. 그럼 벌써, 내가 언제 먹지? 술을 어디서? 누구랑 먹지? 그 술을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술이 어느 정도 몸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 가지 용어를 쓰대요. 저놈은 술만 들어가면 개구신이 된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이런 분들은 지금 알코올 중독이 오고 있는 사인입니다. 혹은 이미 와 있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내가 술을 먹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먹지? 내가 왜 이렇게 막 섞어서 매일 왜 이렇게 먹지? 라고
하면서 계속 그럽니다. 그것도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살면서 주위에 계속 술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술꾼들하고 만나고 술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녁에 회식 자리에 술자리에 갑니다. 그때 보통 가기 전에 그 사전 미팅을 해서 이미 술이 취한 상태로 그 자리에 나타나는 사람들. 또 이게 좀 나쁜 경우인데, 자기가 분명히 술을 많이 마시고 분명히 중독에 속하는데 야, 나는 아니야 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술을 마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나는 하루에 뭐 몇 잔, 뭐 일주일에 뭐 몇 병, 이거를 자기 나름 정합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분명히 알코올 중독 혹은 과다 음주를 하면서 아직 사고를 안 내고 아직 죽지 않은, 이것도 하나의 경고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술을 많이 끊죠. 예. 그 다음에 술자리에서 술 남기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내 거는 반드시 다 마시고 친구들이 남긴 것도 욕을 하면서 다 마십니다. 이런 분들 봤습니다. 술하고 밥하고 스쿠버 실린 다음에 있는 공기는 남기면 나쁜 놈이야. 그래서 다이빙 끝나고 반드시 공기 쪽날 때 내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예. 공기는 많이 남겨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술 한잔 해야지. 좀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술이나 한잔 하자.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을 맛있는 음식을 생각 안 하고 차라리 술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고한 나에게 한 잔 이러면서 마시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이 매일 마시는 겁니다. 매일 마시는 것은 상당히 몸에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애들을 그 슈퍼나 이렇게 가서 술 사오라고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 그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소주가 7병 정도 꼽혀 있지 않으면 실제로 화를 냅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고는 그 어린 딸에게 네 가가 술 사와 이런 식으로 시키는 그런 아빠들 혹은 엄마도 계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하루 되게 많이 마시고 포금을 하고 일주일 푹 쉬어주는 것이 간에는 더 낫습니다.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이 더 해롭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서 내가 술 먹는 때는 나는 술만 먹고 그 다음에 직장이나 그 가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죄송합니다. 보통 한 번 앉아서 포금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분들은. 그 다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필름이 끊긴다는 거예요. 이거가 반복되면 어쩌면 당신은 중독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술에 취해서 한 어떤 행동이나 죄의식, 그 행동에 대해서 죄의식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먹게 됩니다. 또 이런 분들 술을 잠깐 끊었습니다. 그리고
참다 일주일 후에 아이고 안 돼 하고 술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많이 마십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슬슬 주위에서 야, 너 지금 술이 너무 많이 마셔. 너 술 먹으면 아가 이상해져. 이렇게 좀 걱정을 하고 그 걱정을 본인들에게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그 걱정하는 말을 해주기 시작하면 아, 내가 지금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뭐 저는 정확하게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술이 중독이 된 분들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변태적인 성행위를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마치 스쿠버 다이빙 중독처럼 술이 없는 인생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20가지 중에 내가 몇 개가 해당되는 걸 보시고 지금 이것을 제안하는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 10개가 넘으면 50%가 넘으면 이 사람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입니다. 한 4개, 5개 정도가 넘어가는 분들은 경고사인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 될 생각이 없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1부로 제가 술과 술 마시는 사람,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들의 경고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곧바로 준비해서 우리가 술을 끊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나타나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이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랬죠?